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5%, 코스닥은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3,400포인트를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뭐 돈이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이죠. 연준에서 금리를 갖다가 이제 조만간 내리는 걸로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면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주식시장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한 50억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돈이 여기저기 많이 풀리는데 지역 화폐도 풀리고 또 2차로 해서 또 돈이 풀리고 그런 가운데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있으면 광주만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1인당 돈을 얼마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받아볼 수 있을 거고, 그 뭐 초등학생은 학생이 아니냐 해서 또 초등학생 또 이렇게 낀가가 받아볼 수 있을 거고, 학생만 돈 받아먹나 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 또 받아먹을 거고, 여러 가지 각종 명목을 통해서 돈이 계속 늘어날 거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돈이 휴지가 되어 가는 마당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업종을 조금 선정할 때 있어서 트럼프가 진짜로 돈도라고 합니다. 전액 현금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죽든지 말든지 돈 내놔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뭐 돈을 갖다가 내 가지고 서로 잘 돼보자 윈윈 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 계약한 것도 보니까 진짜로 누구가 이때까지 우리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먹었으니까 내놔라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중국한테는 말도 못하고 사실은 중국이 더 벌어 먹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줄 돈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그렇고 또 어떻게 줘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조차도 주지 말고 차라리 25% 관세 맞고 그거 그 돈 가지고 관세 맞는 기업들 지원해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미국하고 관련된 것들은 잘 안 나가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그리고 미국이 필요한 조선, 또 그리고 우리 내수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뭐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분위기고, 우리가 이 트럼프가 계속 돈도 하니까 그 협상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는 좀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방사는 이미 올라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될 것 같고 대주주 기준도 맞춰주고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뭐 돈을 갖다 막 실이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주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 그렇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빌려야 되는 거죠. 한번 주고 나면 돈이 부족해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주식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규모도 적을 뿐더러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주식은 당장에 어떤 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3,400포인트로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금방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밀어주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중요한 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세금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부동산 눌러놨지만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취득세, 양도세 이런
세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 건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 또 돈이 뱅글뱅글 돌아가서 또 세금이 또 많이 거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밀어줄 때 우리가 잘 해먹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써야 되는데 세금으로 충당이 주식 시장이 잘 안 되니까 부동산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부동산 거품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재개발이든 뭐든 해먹고 있는 집 팔아먹고 대충 어떻게 해보자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만 대충 이해하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진짜 막무가내로 돈도 하는 거 당장 우리가 합의할 수도 없고 줄 돈도 없기 때문에 꽤 길어질 거다 생각하면은 반도체, 뭐 조선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기관들은 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순수하게 기관들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접 투자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변액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투신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이 돈 맡겨놨다가 돈도 하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의지가 여기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 매매, 외국인들이 무엇을 이렇게 매집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좀 두고서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면 됩니다. 거품이 늘어날 때는 그냥 계속 우리가 그 거품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거품도 여러분들 이것도 또 말씀드렸죠. 지금 자꾸 사람을 자르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일을 더 잘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러면 100%이 금융 데이터는 이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쪽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경제라고 하는 게 이 인공지능이 투자에 참고하는 게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와 똑같듯이 수급과 똑같듯이 돈이 늘어나면은 계속 경제 지표는 잘 나온다. 이것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계속 투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를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계속 매수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소비 이력이 없으면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오르지 않겠죠. 거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그 다음부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매도가 일시에 나온다 생각하면은 급락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붕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뭘 살 때 부채 빚을 내서 사게 되면은 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 부채는 고정이 돼 가지고 있고 부채를 3억 냈어요. 근데 그 집이 뭐 5억, 10억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부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자산 가격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집 가격이 떨어져서 폭락을 해서 아니면 부동산 그 주식 가격이 폭락해서 떨어진다면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도 부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붕괴될 때 부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40년 하는 게 그 부채를 갖다가 안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전반적으로 쭉 이해를 하고 있으면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야 될 때이다. 입니다. 자, 시장 주요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파미세르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4번이나 분할 매수했고 이제 수익 마감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익 매매 기회가 오면은 계속 해먹을 수 있겠다. 어쨌든 이번엔 요 텀은 정리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후성이도 이렇게 짧았지만은 좀 기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승 이력이 있죠. 근데 뭐 요거는 워낙 뭐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팔고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선택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현대GF 홀딩스 요것도 이렇게 오르는데 사실 이건 이제 파란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번에 요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내 대충 보니까 이제 대충 뭐, 야, 헤아리지 않아도, 뭔가가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파란색이 더 많은 느낌, 다이아몬드로 지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현대제프 홀딩스는 앞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는 이번에 여기 세금 매매를 끝내고요. 이거 정리합시다. 앞으로는 매매 안 하는 걸로 지읍시다. 또 뭐가 있겠노 보면은 밤새 아까 봤고 이거 먹고 이거는 이건 좀 어중간합니다. 지금 이거 사실 무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사실은 우리가 뭐 보고 세력 들어왔다고 봤는데 지하실 판 거거든. 이것도 지금 온전하게 어떻게 브레이크 걸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실 브레이크가 없고 지하실 파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본 차트로 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실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걸린 상태이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머지는 없다. 여튼 뭐 돈이 여기저기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막 준다 그래요. 지금 저기 프랑스에서 난리 난 거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프랑스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줬더니 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선동입니다. 선동. 그게 뭐냐면 프랑스 기본 세금이 한 45%, 43% 정도 되나? 세금이 높습니다. 원래 높은 나라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게 세금도 많이 걷는데 이제 복지까지 줄이려고 하다 보니 사달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그만큼 많이 늘린 것도 문제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도 1년에 100만원씩 준답니다. 광주부터 시작해서 준대요. 그럼 다른 지역 뭐 사람 아닌가? 다른 지역도 줘야 되겠죠. 그럼 중고등학생만 학생이고 초등학생은 학생이 아닌가? 대학생은 아닌가? 옛날에 베네수엘라 기억 안 납니까? 베네수엘라 대학 가면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컴퓨터 사주겠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막 쓰라. 쓰라. 우리 돈도 아닌데 막 쓰라.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쓰겠노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얼마 안 오니까 시장이 좀 올랐을 때 주식에 세금 매길 겁니다. 지금은 좀 올라라고 봐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10원이라도 벌면 돈 벌면 세금 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도 세금 매기면 이제 주식도 재미없다고 시장에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쪽을 좀 떼어줄 겁니다. 세금 요소 지금 걷어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충 흘러가는 게 비인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잘 해먹고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전 세계가. 돈이 늘어날 땐 경제 지표 좋고 인공지능이 투자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매도할 거다. 근데 일시 한꺼번에 다 터질 거다. 누가 커버하겠냐 이 말이야. 한순간 날아간다. 그때 없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 부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부채를 미리 언제 이게 시장에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 부채부터 정리해라. 그리고 나눠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 벌면 뭐 해야 돼? 현금을 들고 있거나 금이나 원 사는 게 낫겠죠. 차라리 지금 최고의 직업은 뭐냐면은 진짜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 전당 프로를 하거나 금원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금을 팔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거 노가다해서 그만 조금 그냥 한 평 뭐 이런 굉장히 작은 상가 하나 열어놨고 쪼매맣게 하나 열어놨고 밖에 나서 그냥 뭐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해서 노가다도 괜찮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때마침 사람들이 오면 금팔로 오면은 하나씩 해서 현물로 사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살 때 국세청에서 나중에 재산지대 그때 사인권 거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고 팔 때 돈 입금시켜 줄 때 정확하게 계약서를 사인권 작성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송금을 가능하면 이렇게 해줘서 증거를 탁탁탁탁 남겨놔면은 어떻게 나중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이라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은 뭐 서울대 들어가고 의대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금방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대충 돌아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영어만 이해하면은 좀 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